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동료 의원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의당은 징계 절차를 위해 김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당기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지난 15일 장혜영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대표는 18일 장 의원으로부터 사건을 제보받고 일주일 동안 비공개로 조사해왔다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도 면담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징계 절차를 위해 김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당기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배 부대표는 다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고소나 고발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서면 입장문에서 함께 젠더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동지이자 당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이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통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정의당과 당원, 국민께도 충격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지 못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명해왔던 경찰이 그동안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직무대리는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복원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진상조사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직무대리는 이어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위법 행위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에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지 못해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영상을 복원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그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본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영상이 제출돼 다행이라면서도 기사와 합의한 뒤 영상을 지우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제 입장문에서는 영상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니까. 이 차관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건 없으며 운행 중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반년 만입니다. 지난해 피해자 측은 서울시 내부에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은폐됐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에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을 꾸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물론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거는 12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저희가 특별조사단이 마련되어 있고 인권위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오늘 오후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매달 2번 열리는 다음 전원위원회의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경찰, 검찰, 법원에 이은 4번째 판단입니다. 앞서 법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신상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최측근의 공천 헌금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놓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 없이 진행한 장외 청문회를 문제 삼으며 반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대전의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2일 한 학생에게서 첫 증상이 나타났지만 학교 측이 선제적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한솔 기자, 해당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네, IM이라는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전 중구에 있는 IEM 국제학교입니다.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청소년을 모집해서 기독교 교리와 중국어 과정을 가르치는 비인가 학교입니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 158명 가운데 1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해당 학교는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20명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건물 지하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가 없었고 일부 층에선 샤워 시설과 화장실을 같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폐된 여건에서 많은 인원이 집단 생활을 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대전시는 특히 지난 12일 해당 학교에서 첫 증상자가 나왔지만 어제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선제검사를 비롯한 학교 측의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IEM 국제학교를 3주간 폐쇄 조치하고 대면 예배와 시설 내 거리 두기 이행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입소 후 격리 생활을 해온 만큼 무증상 상태 감염자가 입소해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교회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IEM 국제학교 등 전국의 23개 교육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0여 명이 확진된 광주의 TCS 에이스 국제학교도 포함돼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대전시는 유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광주의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도 지금까지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교육시설과 같은 선교회 소속으로 방역당국이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광주에서도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 관련돼서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3일 동안 관련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한 결과 첫날에 15명, 어제 8명, 그리고 오늘 2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들 대부분은 홈스쿨링에 참여한 10대 이하 학생들입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 17일부터 합숙이 진행됐고 한 방에 많게는 4명씩 함께 생활해 감염이 확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확진자 127명이 나온 대전의 IEM 국제학교와 같은 선교회 소속인데요. 방역당국은 이곳과 교류 여부 등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전남 순천에서도 대전 IEM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주말에 순천 집에 왔다가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전남 화순에서는 어제와 오늘 사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2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화순구는 센터를 임시 폐쇄하고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이처럼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7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모든 기숙형 종교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7명,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40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1명, 경기 72명, 광주 15명 등입니다. 특히 대전의 한 국제선교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7명으로 검사자 중 확진자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 20명이 한 방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등 전형적인 산밀 환경에서 급속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선교학교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숙형 대안학교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신천지 혹은 BTJ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모든 기숙형 종교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실태를 긴급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는 9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이후 197건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영국 4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3건, 브라질 2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모두 2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5명으로 직전 한 주보다 13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는 방심한 틈을 비집고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해 그간의 고통과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2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 조치를 이번 주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주 넘게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102명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2주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70대 이상 노인 4명이 추가돼 모두 301명이 됐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2주 전에 비해 줄었지만 병원, 요양시설발 감염과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 2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회사에서 지금까지 모두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특성상 침방울이 많이 발생했으며 일부 근무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등포구의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20일 퇴원 환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환자와 간병인 등 누적 9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다인실의 경우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최근 대전 국제선교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파구의 비인가 국제학교 2곳의 학생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도 2월 14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증상은 없으나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보건소 또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는 확진자가 이용한 대중교통을 소독한 뒤 실시한 검사와 소독하기 전에 시설에 대해 실시한 검사 950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공항을 통한 내외국인 입국자를 자가격리 장소까지 수송하는 특별수송 전담택시 운영 300일 동안 단 한 사람의 기사도 확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76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해 이용자의 접촉 위험도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음 달에 출시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72명, 해외 유입이 4명입니다. 전날 도내 신규 확진자가 50여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3차 대유행 시작 이후 200~300명대를 보였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이후 10일 동안 꾸준히 100명대를 보이는 등 감염 확산세는 둔화했습니다. 도내 확보 치료 병상은 969개 가운데 560개가 사용 중이고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81개 가운데 45개가 사용되고 있어 사태가 심각했을 때와 비교하면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김포 주간보호센터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1명이 됐습니다. 성남 전통시장과 양주 육류가공업체에서 확진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각각 24명과 106명입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에선 지난 8일 경찰관 3명이 확진된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왔는데 주말 사이 800여 명의 직원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동선과 이용자의 이동 경로가 겹칠 때 접촉 위험도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접촉 의심자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인천에서 신규 확진자가 14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며 상고를 포기해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각각 오늘 기자들에게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대로 형기를 마친다면 내년 7월 말 출소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36포인트, 2.18% 오른 3,208.99에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2거래일 만에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9.32포인트, 1.97% 오른 999.30에 맞춰 1000선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기상 악화로 침몰한 127 대양호의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몰한 선박의 위치는 확인됐지만 실종 선원 3명은 찾지 못해 수중 수색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해경 헬기가 사고 현장 주변을 수색합니다. 경비함정도 주변 해역을 살핍니다. 지난 23일 오후 경남 거제시 갈곶도 인근에서 침몰한 127 대양호 실종 선원 3명의 수색 작업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도 함정 25척과 항공기 7대, 육상 수색 인력 200명을 동원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기상이 좋아지면 수중 수색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오늘 수색에서 침몰한 선박 추정 물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침몰한 127 대양호는 사고 현장에서 110m 떨어진 수심 69m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선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높은 파도와 초속 10에서 12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파고가 2에서 2.5m로 여전히 경비정들이 수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선적 대형 선망어선인 127 대양호는 지난 19일 부산을 출항해 제주에서 조업을 마친 뒤 복귀하다 지난 23일 오후 거제 앞바다에서 기상 악화 속에 침몰했습니다. 선원 10명 가운데 7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등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육상 수색 범위를 넓히는 한편 수중 탐사 로봇을 활용하는 등 실종자 발견 때까지 수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를 맡고 있던 유현우 전 대사 대리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대사 대리는 북한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이었던 전일춘의 사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서 미국인 13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봄이 돼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7.6%로 1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4,000명을 넘기기도 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41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이달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6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30%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We need to assume now that what has been circulating dominantly in the UK does have a certain degree of increase in what we call virulence, namely the power of the virus to cause more damage, including death. 때문에 겨울이 지나 봄이 된다 해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 고삐는 더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people traveling again, probably for spring break in March and April. And that is exactly when we expect that these variants, in particular the UK variant, to really have taken hold in the US. 워싱턴 대학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오는 5월 1일까지 1억 5,7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누적 사망자 수는 56만 9천여 명에 이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코로나19로 15만 명 이상이 더 숨질 수 있을 거란 경고인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확진자 감소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4천만 회분 백신이 배포됐고 이 가운데 2천만 회분가량이 접종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란이 해양 오염을 이유로 내세우며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이란 유조선이 불법 석유 환적을 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납포됐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경비국이 어제 서부 칼리만탄 섬 해상에서 두 척의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한 척은 이란 유조선, 다른 한 척은 파나마 유조선입니다. 이들 유조선은 국기를 내리고 선박 식별 장치까지 끈 상태로 해상에 불법 정박을 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경비국은 두 유조선이 해상에서 몰래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두 유조선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Okay, Roger. I need to you call all your crew and stand here, everyone.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은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를 거래해 왔는데 지난주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자 제재 해제와 석유 수출 재개에 대한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خیلی ما قدرتمندتر از گذشته و توانمندتر از گذشته از نظر بازاریابی انتقال پول دریافت پول وارد بازار در صورت رفع تحریم ها ان شاء الله خواهیم شد. 한편 해양 오염을 이유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된 우리나라 화군반선 한국해미호는 여전히 이란 남부 해상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납포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이란은 아직 해양 오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에 힘입어 3,200선을 넘어서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르면서 1000선 목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8.36포인트 상승한 3,208.99에
코스닥은 19.32포인트 오른 999.3에 마감됐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FOMC 회의와 기업들의 어닝 시즌을 주목하는 가운데 대형 기술 기업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가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면서 14일 만에 장중 3,200선을 다시 돌파함과 동시에 종가 역시 3,200선에 올라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반도체 개발 소식에 3%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5%대 강세였습니다. LG생활건강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7% 넘게 급등했고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내린 1,100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13.9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풍이 태백산맥을 넣으면서 따뜻해지는 팬 현상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남부와 울릉도 독도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도의 남부 지역에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살펴보면 남해상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 대부분과 충청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비는 내일 저녁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도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철원이 1도, 부산이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8도, 광주가 9도, 부산이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